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바쁨에 휩쓸려서 무의식적으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분명 퇴근하고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책도 읽고 토익 공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눕게 되고 누워있다 보니 유튜브 한 편 보고 그렇게 하루가 끝나가고 이런 적이 정말로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이 같은 시간 낭비는 생산성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늘리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가이자 450만 유튜버인 알리압달이 말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리는 과거 의사생활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했고 현재는 자기계발 끝판왕 유튜버이자 팟캐스터, 기업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9가지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할 일을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흔한 방법입니다. 알리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때 메모지 형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해요. 할 일 목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놓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과 확인을 잘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알리도 주로 메모지를 사용하지만 다양한 스마트폰 앱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향과 생활 방식에 맞게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완료한 일들을 체크하고 목록에서 지움으로써 생각보다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투두 리스트는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방법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두 리스트와 함께 사용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일일 하이라이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하이라이트를 설정하고 그 일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는 겁니다. 알리는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택하고 이를 먼저 해결하도록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리스트들을 지워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쯤 되면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투두리스트 대부분도 해냈다고 해요. 만약 그날 하이라이트를 정하지 않으면 투두리스트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하기 쉬운 것들 우선순위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력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닌 자질구레한 일들에 먼저 힘을 쏟아버리면서 막상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내일로 미뤄지고 시간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 하이라이트를 정해두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일을 끝낼 때마다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타임블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시간을 블록 단위로 쪼개 할 일을 정리하고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한 시간을 한 블록이라고 치면 하루에 24시간의 블록이 존재하고 그 블록들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인 것이죠. 얼핏 보면 투두리스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시각적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있고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간표를 볼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리는 시간 블록을 활용하기 위해 구글 캘린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날 하이라이트를 가장 큰 블록으로 설정하고 그 하이라이트의 스케줄을 맞춰서 하루를 보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그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웹사이트를 만드는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임블록과 하이라이트를 조합해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투두리스트 전부가 아닌 하이라이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 동안 오늘 주어진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엄청난 성장과 함께 삶이 달라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일에 타임블록을 사용해 그날 하루를 하이라이트 위주로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파킨슨 법칙입니다. 이 말은 일이 복잡성과 중요성에 상관없이 일이 끝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할당된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어진 시간을 다 쓸 때까지 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마감 기한이 3시간밖에 남지 않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해당 프로젝트는 실제로 3시간 안에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감 기한이 8시간 남았다면 그 프로젝트는 8시간에 맞춰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하면 끝날 일이지만 마감 시간이 남았다는 안도감으로 인해 눈앞의 작업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하거나 계속해서 일을 미뤄서 마감 직전에야 일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일이 다반사인 직장인분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파킨슨 법칙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알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알리는 과거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데 거의 반나절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찍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고 하다 보니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촬영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남은 시간을 다른 일과로 하루를 계획했을 때 알리는 그 1시간 안에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으로 인해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된 것이죠.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한 달 전이 아니라 전날이 돼서야 벼락치기를 하게 되죠. 끝에서 마주한 데드라인이 우리를 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파킨슨 법칙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데드라인을 설정해보세요. 너무 빠듯하지도 않고 널널하지도 않은 본인만의 최적의 데드라인을 설정했을 때 더 많은 일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5번째 방법은 바로 보호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외부적인 자극으로부터 보호된 본인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됩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부터 도파민을 제공해주는 사회의 전반적인 문물들까지 이것들 전부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동네를 가도 직장을 가도 집에 가도 어디에나 존재할 거예요. 무언가 집중해서 하려고 해도 주변의 도사리는 유혹거리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게 딴짓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알리도 비슷한 문제로 인해 본인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보호된 시간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침 시간을 활용한다고 해요. 아침에는 연락도 잘 안 오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는 이 시간에 집필을 하거나 독서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부 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자극이 없는 보호된 시간을 확보하면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원하는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6번째 방법은 바로 위임입니다. 위임이라고 하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누구를 고용할 만큼 돈이 없는데 라고 말이죠. 여기서 알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 시간당 가치는 얼마일까? 내 시간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간당 $25라는 결론을 냈고 단순 반복적이고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은 시간당 $25 미만으로 아웃소싱하기로 했죠. 그래서 알리는 청소부부터 구했다고 합니다. 격조로 청소부가 와서 집을 청소해준 덕분에 그 시간만큼 중요한 일에 더 투자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점차 다른 것들도 아웃소싱을 하며 본인만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서 전부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건 어려워요. 더군다나 목표가 크다면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인이 해야 할 일과 외부에 맡길 수 있는 일을 구분하여 위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한 번쯤은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7번째 방법은 모든 시간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남이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의사생활을 해오던 알리는 어느 날 한 문구를 봤다고 해요. 매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되게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알리에게 이 문장은 크게 와닿았고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줬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통제해야 하고 그 시간은 내가 전적으로 다룰 수 있구나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키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유튜브를 운영하는 본인의 모습이 되고 싶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알리는 아침에 6시간 동안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6시간이나 게임을 했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은 운동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 해요. 운동을 아예 쉬고 재밌게 게임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알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간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게임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재미를 택한 겁니다. 직장 상사가 일을 시켜 통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무언가를 부탁해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가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할 일을 결정하는 게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8번째 방법은 바로 Yes or No입니다. 그냥 할 일을 간단하게 Yes or No로 구분지어 결정하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갈까 말까부터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등 사소한 것부터 큰 결정들까지 말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소한 결정에는 몇 시간, 길면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Yes or No 방법은 이런 결정을 단순화시켜 시간 관리에 전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알리는 누군가로부터 괜찮은 제안을 받으면 알리의 디폴트 값인 No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볼게 라고 대답한다고 해요. 본인의 스케줄은 이미 찰 대로 다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후회했기 때문에 거의 Yes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Yes or No,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지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최대한 단순하게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결정을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결정들은 Yes or No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며 보다 효율적인 시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만족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끊임없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하기도 할 겁니다. 알리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한 편밖에 찍지 못한 것에 굉장히 자책했다고 합니다. 더 노력했으면 3편은 찍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책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 없고 오직 본인의 기분만 나빠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룬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고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만족감은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며 앞서 말한 시간관리 방법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물론 시간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만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자신의 노력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다음 도전으로 이어지는 동기부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가이자 450만 유튜버인 알리압달이 말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루에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중 8시간은 잠을 자고 8시간은 일을 하며 5시간은 필수 시간을 가지고 본인을 위한 시간은 약 3시간 정도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야근 한번 하면 막차 타는 것은 기본이고 거리가 먼 직장을 구해버리면 출퇴근 시간만 3시간은 걸릴 겁니다. 가뜩이나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남은 시간마저 쓰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황금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행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